예, 마지막 2500선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7번째. 좀 더 짜잘하게는 더 많긴 한데, 일단 돌파하면은, 돌파 후에 지지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2700선까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서 반등이 현재 한 2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나오게 되면은, 한 바닥에서 30%권. 2700을 간다고 해도 바닥에서 반등이 30%가 조금 안 됩니다. 한 25% 정도이기 때문에. 뭐 추가 반등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죠. 나중에 골로 가더라도 30%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뭐 늘상 그랬듯이 또 이번에도 오르려는 척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그것도 보겠습니다.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어떤 섹터를 접근할지 등등등.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죠?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죠. 또 한때는 또 매도를 크게 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7천억 가량 코스피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그동안 매도 우위긴 했습니다만 선물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죠. 특히나 목요일날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물론 이제 미선발표는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매도량이 또 금요일에는 또 매수로 들어오면서 조금. 근데 뭐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요거는 언제든지 또 추가로 매수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주식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2008년하고 다르게 다시 좀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외국인이 지금 아직 크게 빠져나오고 있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왔다고.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였죠. 매도였다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더 들어와 주면서 2500선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마어마하죠. 현재의 위치처럼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게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도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 말씀드렸죠.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은 이제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근데 모릅니다. 지금 IT 부품주 열풍이 추가돼서 2차 전지가 크게 꺾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2차 전지도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종목들은. 물론 이번 주에 한번 고비가 옵니다. 주식 선물 이번 주 목요일 만기죠. 그래서 그 전후로 보통 요번 아니면 이제 다음 달이겠죠. 그렇게 해서 전후로 좀, 왜냐면 얘네들이 주식 선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 올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전후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전반적인 장이 좋아진다, 나스닥도 추가 상승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코스닥도 시총상위들이 의외로 버티거나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2차전지 코스닥들은 몇 달 후에 떨어질 거고, 문제는 2차전지는 30% 40%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또 추가 매수하고 또 반등 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추가 또 급락하는, 테슬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테슬라가 400에서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처럼요. 블로그에도 남겨드렸고 유튜브는 커뮤니티 글에도 남겨드렸는데, 그동안의 글들을 잘 보시면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등등 잘 써놨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애들이 첨단 육성산업에 포함되면서 제가 중소형 부품주 중에서 조금 그나마 좀 양호한 종목들도 적어드렸는데, 좀 많이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종목이 급등할지는 모릅니다. 일부 종목은 급등 중에 있고, 일부 종목은 급등한 후에 조정 중에 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급등한 후에 조정한 다음에 다시 튀어오른 애들도 있고,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잘 보시면은 여기 크게 오를 애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초에 말씀드렸던 LG전자나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 걔네들은 양호하죠. 일단 실적이 양호하니까요. 근데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의외로 지수가 가려면은 반도체 시총 상위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선물놀이랑 맞물려서 얘네들이 지수를 추가 상승시킨다. 2500 돌파되면 지수를 추가 상승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안 좋아졌지만은 부품주 중에서 양호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일부는 제가 적어드렸는데, 물론 이게 반도체의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IT 부품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세가지고 좀 아직은입니다. 2,500을 돌파 시에 일어날 일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추성 엔지니어링처럼 바닥권에서 크게 튀어오른 애들이 있죠. 약간 조정 받았지만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고요. 렉스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큰 폭 오른 다음에 다시 조정 중에 있죠. 이런 종목들은 상황 따라서 장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2,500선 돌파 시에는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외국인 추이는 좀 안 좋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장세거든요. 첨단산을 육성하면서 기관이 더 매수하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도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오른 다음에 조정 받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이렇게 이건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DBIT 반도체 분야인데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2배는 안 되지만 50% 이상 엄청 오른 다음에 버티면서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동향은 안 좋은데 요번에 일단 기관이 요번에 장난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건 코스피긴 한데 약간 중소형 반도체죠. 소형은 아니고 한 중형 정도 되는 3조 3천억대 기업입니다. 일부는 얘네처럼 후발로 이 정도로 한 50% 전까지 오른 애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단 아직은이에요. 전제는 2,500선 돌파 시에. 물론 코스닥은 이미 추가 상승이 시작됐었죠. 제가 연초부터 코스닥 장세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반등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MACD 신호가 참 신통하죠. 코스닥은 제가 MACD 하방 한 번도 안 떴다고 했고 잘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MACD 하방이 뜬 다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단타 치려면은 뜨고 나면 조금이라도 하락했죠. 상방 뜨고 나니까 또 뭐 이게 여기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승하죠. 그래서 제가 늘 단타 하시는 분들, 짧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MACD 요거를 가지고 고버스든 레버리지든 단타를 쳐라. 보면 개인들 이 방향하고 다 반대로 하니까 지금 다 단기적으로 다 개차만 나는 겁니다. 고버스든 레버리지든요. 여러분이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복귀를 해봤을 때 하면은 개인들이 왜 실패했나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MACD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타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투는 역행에 상관없습니다. 장투는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종목은 여러분 제가 이전 글에서 디스플레이도 많이 설명드렸고 이런 글들이랑 예전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종목들도 다 좀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좀 덜 오른 애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부품주 중에 대표적인 애 유진테크죠. 유진테크도 최근에 오르다가 조정받고 다시 튀어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IT 부품주에 그렇게 아직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동안 매도하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근데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중에 있거든요. 기관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관인데 기관이 만들어낸 상승이거든요. 중소 코스닥 부품주들은 기관이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후에 외국인마저 동참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고, 근데 외국인이 또 다시 크게 빠지게 되면 약간은, 물론 기관이 사면 오르겠지만은 이후에 시기가 좀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짧게 끊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중에 외국인들 매도 기조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외국인 보이시죠? 근데 이러다가 외국인 또 살짝 오면은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뭐 난리 치다가 이제 훅 가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뭐 요번 일지 뭐 한 달이나 두 달 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LNF 같은 애들도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추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개인들은 현재도 이미 한 20-30배 오른 지점에서 요 변동성에 취하다가 이제 골로 가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바닥권에서 이제 좀 더 치고 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IT 부품주도 오르고 이제 뭐 어떤 장세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다 급등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종목들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 우량주라고 더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 들어온 애들 위주로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저평가를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으로 치면은 요런 초창기에 먹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폭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기업의 적정가가 이 아래에 있는데 이 위에선 해봐야 아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스미토모가 같이 오르든 아니면은 스미토모가 오르지 못한다면 얘네가 떨어지든지 하면서 둘의 갭은 좁혀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